일단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그래서 예, 이곳에 자주 찾는데요. 지리산에서 뻗어나온 동남쪽 백리길 사림산 기슭. 땅 보일새라 능선바다 빼곡이 나무가 들어선 이곳은 하동 편백 자연 휴양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휴식과 위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여정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여기 편백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이 하동 편백 자연 휴양림인데요. 지금 좀 장마 기간이라 구름이 이렇게 좀 끼어가지고 햇빛이 화창한 날에 볼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쨍한 푸르름은 없어도 나름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습기가 좀 촉촉해가지고 좀 더 좀 친근함도 있고요. 좀 더 자연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사색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굉장히 운치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어제는 쨍하고 웃었다가도 오늘은 금세 눈물 같은 빗방울 후두둑 떨어뜨리는 게 여름 날씨라지요. 장맛비가 스며든 편백숲의 풍경이 멋스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낭만을 한 수 거들어줄 또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올라오면서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네. 하동 편백 자연 휴양림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네. 여기 그 자연 편백 휴양림은 예. 1976년도에 예. 고 김용지 선생님께서 조금씩 심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2015년도에 이제 하동군에 기부 체납을 하셨어요. 여기가 20여만 그루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심을 거고요. 넓이는 어느 정도? 넓이는 50헥타르 해서 16만 평 정도 된다고 16만 하네요. 평. 네네. 그럼 군유림으로 바뀌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이 이거 관리를 하실 때에는 정말 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키우는데 이게 많은 모든 걸 다 쏟았다면 이제 하동 군 이름으로 와서는 이제 많은 습기를 조성하고 또 많은 탐방객들을 위해서 이제 이곳이 이제 힐링의 그런 이제 장소로 첫 번째 숲속의 집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걷는 길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머리로 댕기는 걷는 그렇죠. 길이죠. 요즘은 이제 다 건강들을 생각하시니까 이제 걷는 길을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1코스를 상상의 길이로 2.5km 상상의 길이고 그다음에 2코스가 마음소리의 길. 네. 그다음에 3코스가 이제 그 힐링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상상이 멋진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숲 구석구석 한적하고 조용한 오솔길 따라 거니니 절로 나오는 웃음. 그리고 산 중턱 온방하게 자리한 숲속의 집을 만났습니다. 안팎을 모두 편백나무로 꾸민 목조 가구인데요. 가만히 앉아 녹음을 감상하니 복잡한 세상사가 까마득해집니다.
야, 이거 오솔길이라서.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이 길이 이 코스 같이 이 코스 예. 마음소리의 길이에요. 마음소리. 예, 마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여기 예, 이 코스가. 예. 예,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평소 때 이제 일하느라 뭐 이렇게 밖에서는 못 듣던 그런 예. 내 마음의 소리를 예. 이곳에 오셔서 이제 충분하게 들으시고 또 이 자연들 있죠. 이 식물들, 나무들 예. 이 하는 소리도 조용히 듣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자연한테는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곳에 오면 정말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피톤치드 느껴지세요? 네. 네, 지금 자, 약간 상쾌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피톤치드는 이 편백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오후 3시 사이. 예, 그 시간대에 오시면 이게 더 많은 이제 피톤치드가 나오거든요. 햇빛이 쨍 나서. 예. 햇빛하고 만나야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또 피톤치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사람들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주니까 나무들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죠. 식물이 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뿜는다는 보호물질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를 유독 많이 품고 있는 편백숲은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고도 불린다지요. 여기서 이렇게 또 숨 쉬는 게 달라지네. 네네. 숨 크기가 달라지네. 네네. 굉장히 편해지죠. 네. 네. 이리도 건강하고 풍채 좋은 숲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내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대 숲지기 고 김용지 선생의 뜻을 이어 2대째 숲을 지켜온 김동광 씨입니다. 야, 이 숲이 너무 울창하고 거대하거든요. 예. 이 숲을 듣기로는 그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예. 그 고 김자 용자 지자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숲을 조성하게 되셨는지요? 예. 네. 처음에 일본 가셔가지고 12살 나이에 일가 친척이도 없었잖아요. 예. 그 뭐 먹고 살 길이 이제 만만하니까 길에 이제 유리 조각이나 그런 걸 모아서 고물상에 바르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에 시작이 거기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고물산을 나이가 17, 18 나이에 고물산을 재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사업가로서 좀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1965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비행기 위에서 예.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밑을 바라보니까 산이 완전히 이제 뭐 벌거숭이고 아. 예, 한패가 돼 있어가지고 민둥산. 예, 민둥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아버지가 그때 이제 계획으로 잡아진 거예요. 아버님이랑 같이 선생님께서 예. 평생을 이 숲을 조성을 하셨는데 이 숲을 군에다가 이제 기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기증을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묘모를 심어가지고 자식 키우는 거 한 가지로 나무가 이천대로 커버리면 이제 우리 손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장계 가고 일하면 예. 부모 밑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거야 마찬가지로 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가깝게 오면서 즐기고 예,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우리 힘으로서는 이제는 안 돼요. 예. 나무가 일이 컸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가 그럼 지방의 자치단체에다가 이거를 기부를 해서 예. 거기에 전문직이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개발시키는 거 안 낫겠나. 예. 이래서 이제 전쟁의 흔적으로 헐벗고 초라해진 내 고향산을
무엇보다 좋은 나무로 채워주고 싶었을 제1대 숲지기의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40년 긴 세월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숲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숲지기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숲을 기증하고 나서 좀 아쉬운 마음은 안 들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 뜻으로 달았으니까 예. 이 나무들은 제 자식이 한 가지예요. 예. 여고 있는 나무들. 예. 저는 자식이 집은 한 달에 한 번 갈도 말도인데 산에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여고 있습니다. 예. 이놈들하고 같이 있어요. 예. 심어놓고 나무가 이리 크는 거 아니에요. 가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가꾸신 숲에 이게 이제 군에다가 숲을 이제 군에다가 기증을 하셨으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으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산이 무조건 내 산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울창하게 나무가 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만이라도 참 나무니 잘 컸네 예쁘다 이러면 이 나무들 기분 좋아가지고 큽니다. 예, 그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숲은 홀로 가꾸었지만 지켜내는 것은 이제 우리들 몫이겠죠. 물이 마르지 않는 골짜기라 하여 무랑골이라고도 부르는 이곳. 이대 숲지기는 이 무랑골 편백숲을 일구어낸 아버지를 그리며 시를 띄웠습니다. 무랑골 영연님, 님은 가셨지만 무랑골을 안개되어 서성이네. 담 흘리며 이르거든 전승에 더 할 수는 없는 소망이요. 진정한 흠이 없네. 님은 가셨지만 뱀뱀이 물소리 되어 가지 사이사이 흐르네. 맑은 영혼 지난 세월은 고결하고 값진 여름이었네. 님은 가셨지만 우르르 찬찬 부름은 되어 새소리 바람소리 마음으로 새 손에 몰린 넘어 흐르는 머나먼 세월 영혼을 향해 출발되었네.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하동 편백 자연 휴양림. 상쾌하고도 따뜻했던 숲길 산책을 끝마치니 비로소 허기가 집니다. 온갖 잡념 탈탈 털어내고 가벼운 몸으로 찾아간 곳. 면내에 자리한 자그마한 식당인데요.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전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음식이. 그냥 정갈합니다. 소박하고. 특별한 건 없어도 전체가 골고루 잘 어우러져서 정말 이게 마음에 어떤 그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 배부른 한상이 있을까요? 편백자연휴양림을 걸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힐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소박한 이 시골 밥상을 받으면서 마지막 점을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이 행복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할 마음속 응어리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속 깊은 편백숲. 이 푸르른 위로가 종종 그리울 듯합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화원. 사시사철 푸르른데요. 화원 속 식물들을 돌보고 계신 신규문 사장님. 어린 시절부터 식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푸르름, 푸르름이라고 하는 식물에 끌렸던 것 같아요. 생명력 넘치는 식물의 매력에 반해
한평생 꽃과 식물과 함께한 신규문 사장님. 그의 꽃자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화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꽃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손길로 꽃들을 살피는 심규문 사장님.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일 먼저 그 원예 식물은 이제 그 선인장에 좀 끌리게 됐었어요.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선인장의 매력에 빠져 원예를 시작한 사장님. 고등학교 시절 직접 유리 온실을 짓고 책을 보며 식물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큰데요. 좀 더 배우고 전공을 제대로 해서 전문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에요. 공부도 포기한 채 시작한 원예 사업. 자신만만하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IMF가 찾아오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준 건 역시 식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할 적에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는 그 식물하고 많이 이렇게 교감을 좀 했던 것 같아.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식물 하우스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없고 그러니까 폐물을 팔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석보다 선인장이라 그랬어요. 가족들도 말릴 수 없었던 그 열정. 50여 년 한 길을 걸어온 식물 사랑의 결실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화초들이 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 예쁘게 잘 크고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꽃 가꾸기. 심규문 사장님은 원산지나 기후 같은 저마다의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0년 전문가가 알려주는 분갈이 특강 들어볼까요? 깔망을 밑에다 이제 깔아주시고 이 구멍을 이렇게 흙이 빠지지 않게 굵은 그 마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 깊이를 맞춰서 먼저 밑에 배양토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앉혀봐요. 분갈이 하는 거는 요 깊이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을 갖고 두드려 줘야 돼. 가볍게 다져지게끔 충분히 두드려 줘야 돼. 윗면에는 여기 굵은 마사라든가를 얹어줘서 깔끔하고 물이 주어도 흙이 튀지 않게 해줘요. 가볍게. 아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갈이 특강. 앞으로는 화분 분갈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심규문 사장이 푹 빠져있는 식물은 다름 아닌 수생식물. 어렸을 적부터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이 아주 그 애로점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깊은 물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야. 생육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얕은 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화 능력이 좋은 수생식물들을 깊은 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고자 고민하다가 부력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력을 달아서 물에 일정 높이가 뜨게끔 해준 부력 화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력 화분을 만들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력 화분은 물에 뜰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돼 생태 친화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부력 화분에 담아 시험 재배 중인데요. 버드나무, 부들, 연 등 잘 알려진 수생식물뿐 아니라 육상식물로 알려진 식물들도 시험 재배 중입니다. 이거는 물 칸나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칸나는 물에서도 생육을 잘 해요. 물 위에서 핀 빨간 꽃의 정체도 궁금한데요.
물 무궁화라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물에서 자라는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식물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벼가 맞습니다. 벼가 얼마나 물을 잘 정화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 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그 관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생식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심규문 사장님. 자랑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아시겠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요? 여기 바로 그 유명한 그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파피루스를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더욱 신기한 건 고라니도 파피루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고라니가 좋아하는 식물은 파피루스만이 아닙니다. 저 고라니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걸 뜯어먹는데요. 물배추는 특이하게도 뿌리만 잘라먹는다네요. 고라니가 얘는 또 이렇게 뿌리만 또 잘라먹어. 뿌리만. 와, 정말이네요. 신기하다. 끊어먹는 거야. 그런데 뭔가를 줍는 사장님. 아니, 사장님 뭘 그렇게 주우세요? 미꾸라지가 미꾸라지요? 모기 유충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놓는데 비가 와 튀어나온 미꾸라지들.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오는 것이 역시 미꾸라지가 맞네요. 수조로 다시 넣어주면서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호수가 많은 춘천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 녹조를 방지해주고 그런 수산 경관도 멋지게 꾸며주고 토종 물고기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보금자리가 돼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심규문 사장님. 새 잎이 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축 처진 잎이 생기를 되찾을 때 다시 힘을 낼 용기를 얻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식물의 매력. 심규문 사장님의 식물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숲은 연희읍 택전리의 마을숲인데요. 울창한 나무들이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세워두고 사람들을 반기는 곳입니다. 장마 끝나고 진짜 무더위,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름에 숲에 오면 또 좋은 점, 그늘이 탁 지니까 걷는 맛이. 강한 햇빛에도 우리 네. 햇빛을 안 봐도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소리 들어보요. 매미 소리. 뭔가 매미의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멋진 길을 보니까 운치도 있고 맞습니다. 그늘 지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곳. 오늘은 어떤 숲입니까? 택전숲인데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게 이제 숲의 장점인데 네. 그러한 숲의 장점이 가장 많이 보유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것도 이제 이 역사가 있겠죠. 네. 여기 숲은 적어도 한 400년까지도 봐도 되는 그러한 오래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이렇게 가꿔진 숲이랑은 기품이 다르죠. 오, 그러네요.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몇몇 마을들과 함께 옹기종기 있는 것 같고요. 뒤로 보이는 오솔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 굉장히 맞습니다. 운치 있고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가시죠. 택전숲은 집택자를 써 집 앞에 숲이라는 뜻도 있고요. 벼슬아치들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택골로 불리는 곳 앞에 형성됐기 때문에 택전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지역의 오랜 역사만큼 숲의 역사 또한 깊습니다. 숲을 걷다 잠시 자리에 앉았어요. 앉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그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있으니까 또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네. 그게 또 큰 나무의 매력인 거죠. 맞아요. 네, 나무라는 게 뭐 크든 작든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 이 택전숲은 큰 나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너티나무, 회화나무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숲보다 기품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게 그늘이니까 네. 또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회화나무 하니까 거목이잖아요. 크잖아요. 특히 이 나무는 400년이 수령이 되는 나무거든요. 400년 된 나무 밑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놀랐던 게요. 나무가 큰데 이 큰 나무 곳곳에 꽃이 보이더라고요. 회화나무를 한자로는 괴자라고 쓰고 네. 중국에서 발음이 회자예요. 그래서 괴목에서 피는 꽃, 그래서 회화. 이렇게 돼서 회화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네. 흔히들 작은 나무가 보통 이제 꽃이 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0m가 넘는 큰 나무에서도 꽃이 피니까 크면서도 뭔가 아기자기한 세심한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특히나 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화나무는 8월이 꽃이 피는 시기거든요. 아, 요때 그늘도 느낄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딱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400년 이상 된 회화나무, 팽나무, 그리고 말채나무와 느티나무가 모여있는 숲. 울창한 나무들 덕분에 훌륭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2그루, 아니 1그루 있습니다. 바로 열리지인데요. 택전숲의 열리지에는 남다른 점이 있다고요. 택전숲을 보다 보니 반가운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담는 나무 중에 하나죠. 열리지가 여기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포항에서 대표적인 열리지인데요. 열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다른 나무가 이제 줄기가 혹은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줄기가 붙으면 열리목,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라고 하거든요. 대개의 열리지는 뿌리가 달라도 같은 종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이곳 택전숲에 있는 열리지는 하나는 느티나무, 하나는 회화나무. 그러니까 뿌리도 종도 다른 두 나무가 열리지를 이룬 거죠. 굉장히 귀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열리지 자체도 자주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종이 다른 열리지는 그렇죠. 더욱더 귀한 거. 요즘 사람들 숲에 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SNS 많이 하잖아요. 예. 사진 찍고 기념하기로는 여기만한 곳이 없겠네요. 특별하니까요. 그러게요. 택전숲은 4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숲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사유지의 인공물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숲이 조금씩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숲을 즐기니까 숲의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숲에 손을 타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듯한 아쉬움이 있어요, 한 번씩.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숲에 와서 얻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게 공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야 할 숙제, 의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이 택전숲은 400년 된 숲인 만큼 우리 또한 4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이 숲을 물려줘야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 면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 오늘 숲의 나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공 조형물들 이러한 것들이 나무와 어울리느냐 혹은 더 심하게 나무한테 이게 해가 되진 않느냐 그런 각도로 보면 또 좀 달리 보여요. 특히 도로를 또 사람이 필요해서 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뭐 우회로 해서 어떤 나무한테 좀 덜 피해가 가지는 않겠는가 할 수 방법을 좀 찾는다든지 특히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펜스 같은 경우가 숲의 전체 경관하고 또 많이 또 이게 망가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유지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숲이라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또 숙제가 또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사람의 편리함에 따라서 숲의 온전함을 잃는 것 같은 아쉬움이 저는 좀 들어요. 이게 늘 보존과 개발의 문제인데 항상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일 택전숲. 무더위를 피하기도 좋고 안전하게 공간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로도 그만입니다. 정겨운 마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왠지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걷기 좋은 숲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숲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아우라도 네. 있지만 나무 하나가 또 특징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이 해야나무들을 학자수라고 해요. 학자수요? 학자들이 좋아한다. 오. 라고 해서 학자수인데 시원하게 뻗으면서도 네. 뭔가 자유롭게 적당하게 휘어지기도 했는 나무들을 학자들이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느 때보다도 딱 요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을, 겨울도 좋겠지만 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고 더불어서 멋진 그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운치까지 느낄 수 있는 택전숲 놓치지 말고 요때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예. 400년을 이어온 연일 택전숲. 앞으로도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멋진 숲으로 여름 산책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간식 저 간식도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우울한 일도 많은 요즘 이럴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달달한 간식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도 풀고 당 충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달달한 간식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요. 이 우울한 마음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달달한 먹거리 만들기 클래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잔뜩 기대를 하고 왔어요. 마카롱을 만들러 왔는데 평소에도 마카롱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전문가처럼은 힘들지만 마카롱이 안 되게끔은 하실 수 있어요. 마카롱이 안 되게 오늘 마카롱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가루, 아몬드 가루랑 슈가 파우더를 먼저 채를 칠 거예요. 근데 얘가 채를 칠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치면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카롱이 유분기가 많이 올라가면 위에가 깨져요. 그래서 요거 채 칠 때도 조금 조심조심해서. 자, 요걸 먼저 채를 쳐놓고요. 가장 중요한 머랭 올리기를 할 거예요. 계란 흰자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에 1단계로 1분 정도 그래서 시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맥주 거품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면 총 3번에 나눠 설탕을 넣고 거품이 단단해질 때까지 저어주는데요. 이렇게 세웠을 때 살짝 올라오는 게 조금만 더 해주면 좋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단단하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머랭을 좀 죽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죽여도 되니까. 초보자는 약간 더 단단하게 올린 머랭에 채친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원하는 색을 섞어주고요. 머랭을 가라앉히는 작업 후 짤주머니에 넣어 반죽을 짜주는데요.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이지은 리포터가 한번 도전해봅니다. 선생님은 이거 아까 많이 빨리 내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지?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도 동그라미랑 이게 나오잖아요. 보기만큼 쉽지 않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오븐에 반죽을 굽고 필링을 채워 마무리해봅니다. 고생만큼 예쁜 마카롱이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진짜 뿌듯하네요. 너무 예뻐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겉바삭, 속 쫀득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달달한 마카롱 만들기는 성공을 했고요. 또 있다면서요. 다음 달달한 디저트는 뭔가요? 또 다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에선 뭘 만들지 궁금하시죠? 우리 핫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바로 고구마랑 감자빵 만들 거예요. 고구마빵과 감자빵의 재료입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거는 파인소프트 티 재료이고요. 여기 안에 우리 202, 파인소프트 202 다 넣고, 그리고 우리 찹쌀가루까지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료가 다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돌려줄게요. 아, 가루만 넣고 섞는 네, 거예요? 한번 얘네들이 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돌려놓고요. 잘 섞은 가루에 계란, 물엿, 소금과 함께 녹인 버터와 우유를 넣어 섞어줍니다. 지금은 일단 이 반죽 기계가 있어서 되게 손쉽게 반죽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도 이거는 이제 양이 많을 때는 스탠드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이제 핸드 믹서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랭 만들 때 쓰는 네,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도 아까보다 이제 덩어리 없이 이렇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윤기도 나고요? 네, 윤기도 나고 여기까지 하면은 반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그거 반죽이 완성? 네, 맞아요.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빵 안에 들어갈 속을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진짜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 그 다음 잘 숙성된 반죽을 꺼내 일정한 모양으로 반죽을 떼어내고 평평하게 민 반죽 위에 속을 올려줍니다. 우리 이제 만두 빚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구마 모양 그리고 감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으로 살짝 이렇게 펼친 다음에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먼저 접고 끝에서부터 매듭을 천천히 꼬집어 주시면 되는데 힘을 너무 가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붙어요. 감자는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요, 속을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고구마와 감자의 색감은 자색 고구마 가루와 검은 콩 가루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성형을 마쳤으니 굽기만 하면 됩니다. 오! 다시. 비슷하지 않나요?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선생님?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고구마는 뭐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막 찌그러진 애들도 있고 모양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븐에서 완성되는 이 리포터의 반죽. 네, 드디어 핫하디 핫한 감자빵과 고구마빵이 완성됐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구워놓고 보니까 진짜 감자, 진짜 고구마 같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고구마 껍질 벗겨지는 것 같다, 그쵸? 샹. 이거 찰기를 보셔야 돼요. 그 찹쌀 도너츠나 찰깨빵, 그 얇은 쫀득쫀득한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딱 겉에서 뭔가 기분 좋게 싹 씹히고 고구마의 단맛이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진짜 감자같이 생긴 요 감자빵도 맛을 볼게요. 요거는 고구마는 아주 달콤한 맛이었다면 되게 담백해요. 뭔가 포만감 있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계의 전설 마카롱부터 요즘 인기 최고 고구마, 감자빵까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달달한 디저트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납품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직영식당에선 각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맛깔스런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룡산 자락 공주의 신선한 로컬푸드를 만나러 갑니다.
대전과 공주 일대에 자리한 계룡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다 보니 눈이 시원해집니다. 오늘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전시와 경계에 있는 마을이고요. 옆에 병풍처럼 쫙 펼쳐진 산이 전기 좋기로 유명한 계룡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물소리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요. 여기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많아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또 과수농가가 많다고 하거든요. 올해 농사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 인기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나른한 봄날 입맛을 돋워주는 두릅. 이 주변에만 5만 본의 두릅 묘목이 있는데요. 내년 봄을 위해 심은 묘목들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지금 밭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 두릅나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가 하도 길어서 올해 작황이 어딘가 하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어 두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소득 작물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키운 묘목은 인근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좋은 조건이 이게 관광지, 동학사라는 관광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두릅이라는 것을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노골푸드에서도 팔고 관광객들한테도 팔고 해서 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이게 좋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은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데요.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텃밭에서 키운 호박이며 마늘 그리고 가공식품까지 모두 조합원들이 생산한 것들로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수도 많고 품목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평수는 약 한 60평 정도 되고 우리 매장에서 취급하는 가지수가 한 4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공주시에 농민들이 가져오는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우리도 이 매장을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크기도 맛도 남다른 정한 밤과 청정 자연에서 키워낸 버섯, 보슬보슬 마시는 감자와 쭉쭉 늘어나는 치즈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농민들 스스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직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2015년 5월 달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신 거네요? 예. 오, 어떻게 처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판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판로 걱정을 안 해도 그날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오시면은 팔아드리니까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셨어요? 네, 많이 해소가 됐죠. 직매장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품목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천연 염색으로 멋을 낸 옷과 소품은 인기 만점이고요. 공주 상신리 도예촌에서 만든 생활 도자기와 알밤 껍질 사료를 먹인 한우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14일 동안 숙성시켜 더욱 풍성한 맛이 느껴지는 한우라고 합니다. 꽃등심에 제비추리, 치맛살, 업진살까지 내 선홍빛의 빛깔도 참 좋고요. 마블링도 적절하게 맛있겠네요. 손님들이 사가시는 분들도 많고 2층에 올라가시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맛보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가져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공주산 로컬푸드를 두루두루 구경했으니 이번엔 맛을 좀 봐야겠죠? 불고기 산채 비빔밥 정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야, 로컬푸드 매장 바로 위에 식당이 있다는 게 새롭네요.
예, 저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채 비빔밥 안에 있는 채소들이며 밑반찬들 전부 다 이게 1층에 있던 것들이죠? 예, 거의 90% 정도는 다 1층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잘 달궈졌네요. 그럼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예, 그죠. 자작하게 육수를 부어 함께 끓여 먹는 공주식 국물 불고기. 풍미를 더해주는 신선한 부추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보글보글 끓여주면 국물이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 다 먹을 때까지 촉촉하답니다. 공주산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쓱쓱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메뉴죠. 이제 설명은 그만!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 맛을 보는데 믿을 수 있는 로컬 푸드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 반찬 하나를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계룡산 자락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 나물 하나하나에 산의 정기가 담긴 듯 입안 가득 건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역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고요. 그리고 회나 매운탕도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산채 비빔밥도 산 아래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저희 지역에 오셔서 맑은 공기도 쏘이고 저희 매장 로컬푸드 구경하시고 2층에 식당에 음식도 좀 즐기시고 쉬었다 가셨으면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신선한 농산물들도 구입하시고 또 이 건강한 맛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로컬푸드 파이팅!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탄생한 로컬푸드 직매장. 공주에서 생산된 400여 가지의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농민들이 생산과 판매는 물론 식당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계룡산 자락에서 만나는 공주 로컬푸드 많이 이용해 주세요.